오디세이아 주요 신명 티탄 신족.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는 모두 12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중 오케아노스는 테티스와 휘페리오는 테이아와 크로노스는 레아와 코이오스는 포이베와 오누이끼리 결혼하고 크레이오스와 이아페토스는 각각 티탄 신족에 속하지 않는 에우리비에와 클리메네와 결혼하며 나머지 두 자매 테미스와 무네모 시네는 제우스의 아내가 된다. 원래 티탄 신족에는 이들 6형제만 포함되었으나 나중에는 6자매 외에도 이들의 자녀들, 이를테면 휘페리온과 테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헬리오스 및 에오스,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들인 레토와 아스테리아, 이아페토스와 클리메네의 아들들인 아틀라스와 프로메테우스도 포함되었다. 이들 12남매 가운데 막내인 크로노스가 어머니 가이아의 권고에 따라 지하의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던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또 다른 자식들인 헤카톤 케이레스들과 키클롭스들을 풀어주고 이들과 합세하여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 다음 우주의 지배자가 된다. 그 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의 삼형제와 헤라, 데메테르 및 헤스티아의 세 자매가 태어나는데 크로노스는 자신이 자식들 중 한 명에 의해 축출될 운명임을 알고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버린다.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아기 대신 돌멩이를 포대기에 싸서 건네주고 아기는 크레테 섬의 동굴에 감춘다. 장성한 제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로 자신의 첫째 아내가 된 메티스를 설득해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타먹이게 하여 그가 삼킨 돌멩이와 자식들을 토하게 하고 이들과 합세해 티탄 신족과의 전쟁을 일으킨다. 이때 티탄 신족은 가이아의 또 다른 아들들로 괴물들인 기가스의 도움을 받고 제우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젊은 신들은 퀴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들의 도움을 받는다. 티탄 신족의 자식들 가운데 아틀라스는 티탄 신족 편을, 프로메테우스는 젊은 신들 편을 든다. 그러나 10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제우스 형제들이 제우스의 번개에 힘입어 티탄 신족을 제압해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아틀라스에게는 어깨에 하늘을 떠매고 있게 하는 벌을 내린 다음 셋이서 제비를 던져 우주를 3분한다. 이때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고 대지는 공유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올림포스 신족의 시대가 시작된다.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신인 제우스라는 이름은 다른 신들의 이름이 대부분 어원이 불명한 것과는 달리 빛나는 자, 번쩍이는 자, 번개 치는 자란 뜻의 인구어와 라틴어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제우스는 티탄 신족에 속하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아들이다. 크로노스는 자식들 중 한 명에 의해 축출된 운명임을 알고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버리지만 제우스가 크레테 섬에서 태어났을 때 또는 아르카디아에서 태어나 크레테로 옮겨졌을 때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아기 대신 돌멩이를 포대기에 싸서 건네주고 아기는 딕테산 또는 이데산에 있는 동굴에 감춰두고는 자신의 시종들인 쿠레테스들로 하여금 돌보게 한다. 쿠레테스들은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기 주위에서 춤추며 창으로 방패를 요란하게 쳤다고 한다. 아말테이아란 염소 또는 요정의 젖을 먹고 자란 제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로 자신의 첫째 아내가 된 메티스를 설득하여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타 먹이게 하여 그가 삼킨 돌멩이와 자식들을 토하게 한다. 그리고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우주의 지배자가 되었듯이 제우스는 이들과 합세하여 티탄 신족과의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천둥 번개에 힘입어 10년 만에 힘겨운 승리를 거둔다. 제우스 삼형제는 제비를 던져 우주를 3분하는데 이때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고 대지는 공유한다. 그리하여 천둥, 번개, 바람, 구름,
같은 모든 기상 현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신으로서 제우스는 구름이 모여드는 높은 산들, 즉 아르카디아의 리카이온 산이나 테살리아의 올림포스 산에 머물게 되고, 천둥번개는 아무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의 막강한 힘의 징표가 된다. 제우스는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페르세포네 같은 강력한 신들의 아버지이지만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헤라에 의해서는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헤베, 에일레이테이아의 아버지가 되었을 뿐이다. 그 밖에 죽을 운명을 타고난 제우스의 자식들로는 헤라클레스, 헬레네, 페르세우스, 미노스, 암피온과 제토스 형제가 유명하고, 디오스, 크로이들은 둘 다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주장과 둘 다 아니라는 주장과, 둘 중 폴리데우케스만 제우스의 아들이고 카스토르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제우스는 흔히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그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는 아니며 인간을 만든 것도 그가 아니라 데우칼리온 또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한다. 그의 이름에 붙여진 별명들은 그의 역할을 말해주는데, 그는 통치자 및 보호자란 의미에서 아버지이며 그런 의미에서 또 가정의 보호자이자 재산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 손님들의 보호자이자 탄원자들의 보호자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우스는 전쟁, 농사, 공예 같은 인간들의 일상사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생활 전반에 걸친 그의 광범위한 역할에 힘입어 전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보편적인 신이다. 그래서 올림피아에서 열리던 제우스의 제전은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 중 가장 규모가 큰 범그리스적 제전이 되었고, 이 제전에 참가하는 것은 곧 그리스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포세이돈,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로 제우스 및 하데스와 형제간이며 암피트리테의 남편이다. 제우스 형제들이 티탄 신족을 제압하고 우주를 삼분할 때 바다를 몫으로 받는다. 포세이돈은 호메로스에서는 제우스의 아우이지만 헤시오도스에서는 형이다. 포세이돈의 거처는 아이가이 근처의 바다 속에 있으나 신들의 회의가 있을 때는 올림포스에도 올라간다. 그는 바다의 지배자로서 폭풍이나 순풍을 보내주며 지진의 신으로서 대지를 흔드는 신이라고 불리는가 하면, 바닷물로 대지를 감싸고 있다고 해서 대지를 떠받치는 이라고도 불린다. 포세이돈은 또 말의 신으로서 말을 사용하는 각종 경기의 창안자 겸 감독자다. 포세이돈은 트로이아 왕 라오메돈이 성벽을 쌓아준 보수를 주지 않았다 하여 트로이아인들을 적대시하지만 그렇다고 늘 그리스인들 편은 아니다. 오디세이아에서는 아들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한 오디세우스를 몹시 괴롭힌다. 포세이돈의 힘과 권위의 상징은 삼지창인데 이것으로 그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잠재우기도 한다. 그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는 검은 황소나 검은 수량, 검은 수퇴지를 쓴다. 그의 신전은 호메로스에서는 헬리케에 있는 것이 언급되고 있으나 후기의 것들로는 소아시아의 미칼레 산에 세워져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이오니아인들의 종교적 구심점이 되었던 범이오니아 신전과 기원전 444년경 아티케 지방의 최남단 수니온 고제에 세워진 것이 유명한데, 이 신전은 폐허가 되어 도리스시 기둥 11개만 남았지만 선원들에게는 항해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포세이돈과 아테네가 아티케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싸울 때 그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짠물이 솟아나게 해주었으나 아테네는 올리브 나무를 주어 아테나이인들에 의해 승리자로 판정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 헤라와 아르고스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다투다가 헤라가 원래부터 그 도시의 보호자였다는 이유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자 화가 나서 그곳의 강들을 모두 말리고 나라에 해일이 일어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 중 하나인 코린토스의 이스트모스 제전은 그를 위해 그의 신전 앞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코린토스가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하데스. 하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세 아들 중
하나로 제우스 및 포세이돈과 형제 간이다. 제우스 삼형제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권좌에서 축출하고 제비를 던져 우주를 삼분할 때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아내 페르세포네와 함께 저승의 사자들을 지배한다. 하데스는 가혹하고 무서운 신이기는 하나 인간들과 다른 신들에게 적대감을 품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흔히 완곡하게 플루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각종 귀금속을 비롯한 부의 원천이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하데스란 이름은 어원이 확실치 않으나 대체로 보이지 않는 자란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호메로스에서는 언제나 신 자신을 가리키지만 다만 일리아스에서는 그가 다스리는 영역, 즉 저승을 가리킨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개 하데스가 다스리는 사자들의 나라, 즉 저승이 서쪽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호메로스에서는 지하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오디세이아에서는 또 저승이 대지를 빙 둘러싸고 흐르는 오케아노스 흐름 저편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 입구에는 한 번 들어온 사자가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지키고 있고 그곳에는 또 아케론, 피리플레게톤, 코키토스 및 스틱스라는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중 아케론과 코키토스는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 지방에 실제하는 강이고 코키토스는 아케론의 지류다. 망각의 강 레테는 라틴 문학에서 처음으로 저승을 흐르는 5강의 하나가 되었다. 헤라. 헤라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다. 그러한 지위에 힘입어 헤라는 신들의 여왕과도 같은 권위를 누린다. 헤라는 제우스에 의해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헤베 및 에일레이 튀이아의 어머니가 된다. 헤라는 결혼과 출산의 여신이면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에 분개하여 이를테면 이오나 세멜레처럼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들과 헤라클레스나 디오니소스처럼 다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남편의 자식들을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질투심 많은 아내로 그려진다. 헤라의 신전들로는 아르고스 지방에 있는 것들과 소아시아 사모스 섬에 있는 것이 특히 유명하다. 이른바 파리스의 심판에서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브라의 여신 에리스의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도록 판정한 뒤로 헤라는 아테네와 함께 트로이아를 미워하게 된다. 아테네. 호메로스에서는 아테네 또는 아테나이에란 이름으로 쓰이고 비극에서는 아테나이아란 이름이 쓰이며 기원전 4세기에는 아테나이아의 축약형인 아테나가 통용되었다. 아테네와 포세이돈이 아티케 지방의 영유권을 놓고 다툴 때 포세이돈은 아테나이시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짠물이 솟아나게 했으나 아테네는 올리브 나무를 주어 아테나이인들에 의해 승리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도시의 이름에서 여신의 이름이 유래했는지 아니면 도시의 수호 여신의 이름에서 도시의 이름이 유래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테네는 그리스 본토와 여러 섬들과 식민지들을 포함한 전 그리스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녀에게 바쳐진 신전들 중에서는 처녀신 아테네를 위해 아테나이의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유명하다.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으로 미술품에서는 무장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아테네는 또한 모든 세련된 공예와 직조의 보호자이자 지혜의 여신이며 피리도 그녀가 만들어냈다고 한다. 아테네는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이지만 신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메티스가 아버지보다 강한 자식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제우스가 그녀를 삼켜버린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힘과 지혜를 겸비하게 된다. 그 뒤 때가 되어 헤파이스토스 또는 프로메테우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열자 아테네가 완전 무장한 채 함성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한다. 아테네는 결혼하지 않고 처녀신으로 남는다. 파리스의 심판에서 트로야의 왕자 파리스가 브라의 여신 에리스의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도록 판정한 뒤로 아테네는 헤라와 함께 트로이아를 미워하게 되지만
그녀는 팔라스 아테네의 여신상인 팔라디온의 수호 여신이기도 하다. 이 팔라디온은 제우스가 트로이아의 창건자인 다르다노스에게 하늘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트로이아는 그것을 모시는 한 함락되지 않게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의 영웅들인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트로이아가 함락되었다고도 한다. 이것은 나중에 아테나이 아르고스 스파르테르로 옮겨졌다고 하며 로마인들은 기원전 390년 갈리이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로마를 지켜준 것으로 믿어졌던 베스타 신전에 모셔놓은 여신상이 다름 아닌 팔라디온으로 트로이아가 함락될 때 트로이아에서 도망쳐 이탈리아로 건너온 트로이아의 장수 아이네이아스가 갖고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원전 5세기의 미술품들에서 아테네의 어깨 위에 부엉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흔한 별명인 글라우코피스란 말이 올빼미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이 말을 올빼미의 얼굴을 가진 또는 올빼미의 눈을 가진이라고 해석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올빼미는 아테네 여신의 나아가 서양적 지혜의 창안력의 상징 동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금 대개 번쩍이는, 빛나는 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 빛나는 눈의 라고 번역되고 있다. 아폴론. 아폴론은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쌍둥이 누이 아르테미스와 함께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다. 그는 역병의 신이면서 치유의 신이며 궁술과 예언과 음악과 광명의 신이자 가축대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원숙한 남성미와 탁월한 도덕성의 화신이며 문명의 시혜자이기도 한 아폴로는 가장 그리스적인 신으로서 그리스의 남신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각품의 대상이 되었지만 연복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아폴론의 얽힌 수많은 불운한 사랑 이야기 중에는 의신 아스클레피오스라의 어머니 코로니스, 트로이아 왕 프리아모스의 딸로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한 카산드라, 북아프리카에 그리스 식민지 퀴레네를 세운 요정 퀴레네, 아폴론에게 쫓기다가 월겟으로 변한 요정 다프네, 미소년 휘아킨토스, 제우스가 둘 중 한 명을 고르라고 하자 둘이 같이 늙어갈 수 있다고 하여 신인 아폴론 대신 인간인 이다스를 선택한 마르페사, 아폴론에게 천명의 수명을 얹었으나 영원한 젊음까지 요구하기를 잊은 까닭에 나중에는 어서 죽기를 바랐던 퀴메의 무녀 슈빌라와의 사랑 이야기가 유명하다. 아폴론이 델포이에서 숭배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에 대한 숭배는 그리스 북부 지방이나 소아시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아폴론이 왜 어떻게 예언의 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현존하는 최고의 문헌에서도 예언의 신이며 그의 신탁소는 델포이에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하고 그 밖에 델로스에 있는 것과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의 브랑키다이와 클라로스에 있는 것도 유명했다. 아폴로는 전 그리스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의 딸로 쌍둥이 오라비 아폴론과 함께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다. 아르테미스는 이름의 어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녀는 사냥과 순결의 여신이자 야생동물의 보호자이며 여인들에게 화살을 쏘아 갑작스런 죽음을 안겨주는 무서운 처녀신이다. 아르테미스는 가끔 달의 여신과 혼동되는가 하면 외국의 여러 여신들 특히 에페소스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아르테미스의 숭배는 그곳으로부터 마살리아를 거쳐 로마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여성미와 성애와 다산의 여신으로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그 남근을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주위에 일기 시작한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태어나서 맨 먼저 퀴프로스 섬의 파포스 또는 라케다이몬 지방의 동남 해안 앞에 있는 퀴테라 섬에 상륙한 까닭에 퀴프리스 및 퀴테레이아라는 별명들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호메로스에서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로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다. 그녀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미래를 즐기다가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교묘한 그물에 갇혀 신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아프로디테에 얽힌 이야기로는 미소년 아도니스에 대한 사랑 이야기와 파리스의 심판에 대한 대가로 파리스가 절세미인 헬레네를 데려가도록 도와준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 밖에 그녀는 트로이아인 앙키세스를 사랑하여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데,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 전쟁 때 헥토르 다음으로 가장 용감한 트로이아군 장수로서 베르길리우스의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이스에 따르면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그는 가족과 전우들을 데리고 트로이아를 떠나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서 로마의 전신인 알바 롱가를 건설한다. 후기 문학에서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시킬리아 섬 북서부 에릭스 산에는 아프로디테의 이름난 신전이 있는데, 로마인들은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를 자신들의 시조 할머니로 여긴 까닭에 이 신전을 매우 중시했다고 한다.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의 아들로 아르카디아의 퀼레네 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던 날 정오에 요람을 떠나 거북을 죽여 그 껍질로 리라라는 악기를 만들었고, 같은 날 아폴론의 솥대를 훔쳤다고 한다. 헤르메스는 여신 이리스와 더불어 신들의 사자이며 또 사자들의 혼백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혼백 인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 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상인과 도둑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그의 권능의 상징은 황금 샌들과 사람을 마음대로 재우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는 지팡이다. 적군 또는 이방인들과의 성공적인 교섭도 헤르메스의 소관으로 해석학이란 말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헤파이스토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헤라가 혼자서 낳은 아들이라고도 한다.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불을 사용하는 모든 공예, 특히 금속 공예의 신이다. 그는 날 때부터 절름발이어서 어머니 헤라가 올림포스에서 내던졌으나 바다의 여신들인 테티스와 에우리노메가 받아 9년 동안 돌봐주었다. 또 한 번은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을 할 때 어머니 편을 든다고 하여 제우스가 그를 올림포스에서 렘노스 섬으로 내던졌으나 그곳에 사는 신티에스족이 그를 받아 주었다고 한다. 그는 뛰어난 솜씨로 숱한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도 테티스의 부탁을 받고 만든 아킬레우스의 무구들, 특히 방패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미래를 즐기다가 갇힌 그물, 신들의 청동 저택들, 황금으로 만든 소녀들, 알키노스의 왕의 궁전을 수호하는 개들, 제우스의 아이기스 등이 특히 유명하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그가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최초의 여인 판도라를 만들었다고 한다. 아레스.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전쟁의 신이다. 그러나 그는 같은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와는 달리 계획도 절제도 없이 맹목적으로 불화와 유혈과 살육을 조장하고 이를 즐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동작이 민첩할 뿐 아니라 올림포스 12신에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만용 때문에 신들 사이에서 존경받지 못하며 인간들을 상대해서도 화려한 성공만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리스군 장수 디오메데스의 창에 부상당하는가 하면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형제에게 13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기도 했다. 아레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미래를 즐기다 교묘한 그물에 갇혀 신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아레스에게는 로마의 군신 마르스의 위엄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테바이 왕 카드무스의 딸인 세멜레에게서 얻은 제우스의 아들이다. 세멜레가 임신했을 때 질투심 많은 헤라는 그녀의 유모로 변장하여 제우스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와 달라고 조르라고 세멜레를 설득한다. 그동안 제우스는 크레테 왕 미노스의 어머니 에우로페에게는 황소의 모습으로, 헬레네의 어머니 레다에게는 백조의 모습으로,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에게는 그녀의 남편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제우스가 어떤 청이라도 들어주겠다고 먼저 맹세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세멜레의 간청대로 하자 세멜레는 그의 번개에 타 죽는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제 속에서 구해내 자신의 널쩍다리 속에 집어넣는다. 때가 되어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제우스는 세멜레의 언니이자 아타마스의 아내인 이노에게 아이를 맡겼으나 분이 풀리지 않은 헤라는 이들 부부를 미치게 한다. 아타마스는 아들 레아르코스를 죽이고 이노는 다른 아들 멜리케르테스를 안고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결국 이노는 레우코테아라는 이름의 바다 여신이 된다. 그 뒤 디오니소스는 리사산의 요정들에 의해 양육되는데 그의 이름은 이 산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그가 처음으로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준 곳도 이곳이라고 한다. 포도주와 도취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처음에는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박해자들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에는 이를 모두 극복한다. 그의 행렬에는 사티로스, 사람의 생김새에 말꼬리 또는 염소 다리를 가진 괴물들과 마이나스, 광란하는 여인라 불리는 수많은 여신도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들은 취해서 또는 씌워서 주위에서 춤추며 그를 수행한다. 주신 디오니소스는 후일 연극 공연이 포함된 디오니소스 제전들을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호메로스에서는 모두 5번, 일리아스에서 3번, 오디세이아에서 2번, 그것도 부차적으로 언급될 뿐이어서 디오니소스 숭배가 그리스에 뿌리 내린 것은 호메로스 이후로 추정된다. 오케아노스. 오케아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로 누이인 테티스와 결혼해 수많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오케아노스는 바다가 아니라 대지를 감돌아 흐르는 일종의 강으로 지상의 모든 강은 그에게서 발원하여 해와 별들도 오케아노스에서 뜨고 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이티오페스족, 킴메리오이족, 피그마이오이족, 삼두삼신에 거한 게리 오네우스, 너무나 무서워 보는 이를 돌로 변하게 한다는 고르고 자매들, 헤스페리데스 자매들이 지키고 있는 황금 사과나무 등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것은 오케아노스의 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레토. 레토는 티탄 신족으로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이다. 그녀는 제우스에 의해 쌍둥이 남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가 된다. 질투심 많은 헤라는 레토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을 알고 햇빛이 비치는 육지에서 레토가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포세이돈이 나중에는 해저에 고정되었으나 당시에는 떠 있는 섬이었던 오르튀기아로 그녀를 데려가 그 위에 바닷물로 엷은 물막을 쳐 햇빛이 들지 않게 해놓고 그 아래에서 출산하게 해준다. 일설에 따르면 레토는 당시에는 역시 떠 있는 섬이었고 오르티기아라고도 불렸던 델로스 섬에 가서 아폴론이 후일 큰 신전을 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는 그곳에서 출산했는데 이때 헤라가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 튀이아를 보내주지 않아 레토는 예정보다 늦은 출산을 하며 그곳의 퀸토스산 또는 종려나무에 몸을 기댔다고 한다. 레토와 자식들 사이에 정이 각별하여 임신 중인 어머니를 박해했다고 해서 아폴로는 태어나자마자 델포이를 지키고 있던 거대한 뱀 피톤을 죽이는가 하면 어머니를 겁탈하려 했던 에우보이아에 거한 티튀오스를 죽여 타르타로스에서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또한 테바이의 왕비 니오베가 자기는 아들과 딸을 7명씩 낳았으니 하나씩밖에 낳지 못한 레토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라고 큰소리치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각각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을 1명씩만 남겨두고 모조리 활을 쏘아 죽인다. 데메테르.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의 누이다. 그녀는 농업과 곡식의 여신이자 엘레오시스 비의 여신이다. 그녀는 제우스에 의해 나중에 하데스의 아내가 된 페르세포네의 그리고 이아시온에 의해 부의 신격화인 플루토스의 어머니가 된다.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 일명 코레
제우스와 데메테르의 딸로 시킬리아 섬의 헨나 고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꽃을 따다가 검푸른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갑자기 땅 밑에서 나타난 하데스에 의해 저승으로 납치된다. 이 소식에 곡식과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가 올림푸스를 떠나 실종된 딸을 찾아 지상을 떠돌아 다니느라 농사를 돌보지 않자 대지에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된다. 데메테르를 달래지 않으면 인간들이 곧 다 죽고 신들도 재물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제우스는 이리스를 엘레오시스로 보내 데메테르를 올림푸스로 불러오게 하지만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자 제우스는 페르세포네가 저승에 가 있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게 하자 하데스도 이에 동의하고 그녀가 떠날 때 석류 열매를 하나 준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페르세포네는 그 석류 열매를 하데스의 정원을 거닐다가 땄다고 한다. 페르세포네가 엘레오시스에 도착하자 데메테르는 저승에서 무엇을 먹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처음에 페르세포네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아케론 강의 아들 아스칼라포스가 그녀가 석류 열매 씨 몇 개를 먹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자 그녀도 시인한다. 그녀는 4개 내지 6개의 씨를 먹었던 것이다. 그 보복으로 페르세포네는 아스칼라포스를 올빼미로 변신시킨다. 일설에 따르면 데메테르는 그를 큰 바위로 눌러 놓았는데 헤라클레스가 케르베로스 개를 끌고 가려고 저승에 갔을 때 그 바위를 밀어내자 데메테르가 다시 그를 올빼미로 변하게 했다고도 한다. 일단 저승에서 무엇을 먹고 마신 자는 하데스의 것이므로 제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1년 중 8개월 또는 6개월은 지상의 어머니 곁에 머물고 나머지 기간은 지하로 내려가서 하데스 곁에 머물라고 하자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도 이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가 곁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우기에 해당하는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대지에 축복을 내려 온갖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는데 페르세포네가 떠나고 없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고온 건조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름에는 대지에 축복을 내려주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판 그리스 신화에서는 페르세포네가 봄에 지상에 돌아왔다가 겨울에 하데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페르세포네가 지하에 내려가는 것은 씨앗에서 싹이 터서 새 곡식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땅속에 묻혀야 하는 자연 현상의 알레고리로 볼 수도 있다. 무사. 무사는 제우스와 무네모 신의 딸로 시가의 여신이다. 호메로스에서도 이미 복수형이 보이고 그 수가 9명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처음 언급한 것은 헤시오도스다. 여신 또는 여신들은 서사 시인에게 시적 영감을 불어 넣어주고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준다고 믿어졌으므로 서사 시인은 을의 서사시의 첫 행에서 여신의 도움을 청한다. 무사 여신들의 수와 이름과 역할에 관해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로마 시대 후기에는 그들이 각각 한 가지 기능을 맡게 되는데 대개 칼리오페는 서사시를, 클레이오는 역사를, 에우테르페는 피리 및 피리가 반주하는 서정시를, 멜포메네는 비극을, 테릅시코레는 리라가 반주하는 서정시를, 폴림니아는 찬신가를, 그리고 나중에는 무언극을, 우라니아는 천문학을, 탈레이아는 희극 및 목가를 관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키르케는 헬리오스와 페르세의 딸로 후일 이아손이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모피를 찾으러 갔던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의 누이다. 키르케는 마술에 능한 요정으로 오디세우스가 그녀가 살고 있던 아이아이의 섬에 닿았을 때 그의 전우들을 모두 돼지로 변하게 한다. 키르케의 권고에 따라 오디세우스는 자신과 전우들의 귀향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저승으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간다. 호메로스 이후의 신화에 따르면 오디세우스와 키르케 사이에서 텔레고노스,
멀리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본의 아니게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 칼립소. 칼립소는 감추는 여자란 뜻의 요정으로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의 딸이라고 한다. 헬리오스와 페르세이스의 딸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그녀는 콜키스 왕 아이에테스 및 키르케와 동기간이다. 그녀는 지금의 지브롤터 항 맞은편에 있는 서지중해의 한 반도로 추정되고 있는 오기기의 섬에 살며 그곳에 표류해온 오디세우스를 7년 또는 10년 또는 1년 동안 억류한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남편이 되어주면 자신을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해주겠다는 그녀의 제의를 뿌리치고 결국 신들의 도움으로 귀향길에 오른다. 호메로스 이후의 신화에 따르면 오디세우스와 칼립소 사이에는 라티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라티노스는 오디세우스와 키르케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퀴클롭스. 호메로스에서 퀴클롭스들은 법도 도시도 없이 흩어져 유목 생활을 하는 야만적인 거인족이다. 오디세우스는 귀향 도중 그들 중 한 명인 폴리페모스를 찾아가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가 특히 퀴클롭스라고 불리는 것은 힘이 가장 센 데다 그가 포세이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하나라는 것은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의 눈 하나를 멀게 하자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데서 추정할 수 있다. 그들의 거주지는 시칠리아 섬의 동해안에 있는 아이트네산 근처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키클롭스들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들로 모두 3명인데 그 이름은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이며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싸울 때 그를 위해 번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후기 신화에서 이들은 주로 헤파이스토스의 일꾼으로 등장하며 티린스와 미케네의 거석으로 쌓은 성벽들도 이들이 축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일엔 자매. 스킬라와 카립디스에 가까운 섬에 살며 아름다운 노래로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하여 익사케 하는 요정들로 호메로스에서는 그 수가 2명이며 생김새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미술품에서 흔히 반인 반조로 그려지곤 했다. 스킬라. 후기 신화에 따르면 스킬라는 아름다운 소녀였으나 해신 글라우코스가 그녀에게 구원하자 그를 사랑하던 키르케가 질투심에서 그녀를 머리 6에 발 12인 괴물로 변하게 했다고 한다. 호메로스에서는 크라타이스가 그녀의 어머니로 되어 있으나 후기 신화에서 그녀는 포르키스와 헤카테의 딸이다. 그녀와 거대한 바다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이탈리아 반도의 발가락 부분과 시칠리아 섬 사이에 있는 메시나 해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카립디스. 카립디스는 거대한 바다 소용돌이의 신격화다. 그녀는 가이아와 포세이돈의 딸로 원래는 메시나 해협 근처의 바위에 살았는데 엄청난 대식가인지라 헤라클레스가 괴리오네우스의 소떼를 몰고 이곳을 지나갈 때 그중 몇 마리를 잡아먹은 까닭에 제우스가 벼락으로 쳐서 바다에 내던지자 괴물이 되었다고 한다. 카리티스는 하루 3번씩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삼켰다가 토해낸다. 오디세우스는 처음 이 해협을 통과할 때는 스킬라의 동굴 옆으로 항해함으로써 그녀를 피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 전우들이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떼를 잡아먹은 탓에 난파하여 혼자 살아남았을 때는 그녀에게 붙잡힌다. 그러나 그녀가 숨어있는 동굴 입구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타고 온 돛대가 다시 떠오르자 그 위에 뛰어내려 항해를 계속한다. 고르고. 호메로스는 한 명의 고르고만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머리는 아이기스에 새겨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고르고 자매는 스텐노, 에우리알레, 메두사 이렇게 3명인데 이들은 바다 노인 포르키스와 그의 누이인 케토의 딸들로 날 때부터 백발이며 셋이서 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함께 쓰는 그라이아이 자매들의 아우들로 오케아노스 강물 옆 대지의 서쪽 끝에 산다. 흔히 머리털이 뱀이고 무섭게 노려보는 눈을 가진 괴물들로 그려진다. 셋 가운데 유일하게 죽게 되어 있고 그 머리가 하도 무서워 보는
이를 돌로 변하게 한다는 메두사는 제우스와 다나에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아테네 여신이 준 거울을 사용하여 직접 보지 않고 그녀의 목을 쳤을 때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 임신 중이었는데, 그녀가 죽는 순간 날개 달린 천마 페가소스와 크리사오르가 태어난다. 고르고의 머리는 일종의 액막이로서 방패, 흉갑, 성문, 대문 등에 새겨졌다. 후기로 갈수록 무섭고 혐오스러운 얼굴 등이 점점 부드러워지며 아름답고 우수에 찬 모습으로 바뀌더니 헬레니즘 시대에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존재로 그려지곤 했다. 주요 지명. 올림포스. 올림포스는 그리스 본토 북쪽의 테살리아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템페 계곡을 굽어보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눈 덮인 이 산의 가파른 봉우리들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12신들이 산다고 믿었다. 12이라는 숫자는 일찍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속하는 신들의 이름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아테나이의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프리즈의 중앙에 보이는 신들은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네,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헤파이스토스, 아레스다. 그러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 일족이 아테나이의 아고라에 세운 12신들의 제단에는 헤스티아 여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헤스티아가 12신의 하나였다가 나중에 디오니소스로 대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올림포스는 기원전 776년경부터 각종 경기가 열리던 펠레폰네소스 반도 서북부 엘리스 지방의 올림피아와는 다른 곳으로, 후자는 전자로부터 남쪽으로 275km쯤 떨어져 있다. 이타케. 이타케는 그리스 본토의 중서부에 있는 아카르나니아 지방의 서쪽, 케팔레니아 섬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오니아 해의 작은 섬으로 오디세우스의 고향이다. 둘리키온, 사메, 자퀸토스. 둘리키온은 이타케의 동남쪽에 있는 지금의 마크리 섬을, 사메 또는 사모스는 이타케의 서남쪽에 있는 케팔레니아 섬을, 자킨토스는 사메의 남쪽에 있는 지금의 잔테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고스. 아르고스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북동부 바다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은 또한 이 도시에 속한 영토인 아르골리스 지방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호메로스에서 이 이름은 때로는 트로이아 전쟁 때 디오메데스가 통치하던 아르골리스 지방의 수도를, 때로는 미케네의 왕궁을 갖고 있던 아가멤논의 통치 지역을, 또 때로는 아르고스가 아카이오이족의 주요 거주지의 하나고 펠레폰네소스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인 까닭에 펠레폰네 소스 반도 전체를 가리킨다. 그런 맥락에서 아르고스인들이란 말은 호메로스에서는 대개 넓은 의미로 쓰여 그리스인들 전체를 가리킨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은 헬라스라는 이름과 결합하면 그리스 전체를 가리킨다.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르고스는 테살리아 지방의 페네이오스 강변의 평야 지대를 가리키는 펠라스 기콘 아르고스와 구별하기 위해 흔히 아카이오이족의 아르고스라고도 불린다. 미케네. 미케네는 아르골리스 지방에 있는 도시로 아가멤논의 왕궁이 있던 곳이다. 필로스.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서남부 메세네 지방의 도시로 넬레우스와 네스토르가 통치하던 왕국의 수도다. 스파르테. 스파르테, 일명 라케다이모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남부 타위케톤 산맥과 파르논 산맥 사이에 있는 분지 라코니케 지방의 수도다. 라케다이몬이란 이름은 대개 스파르테를 가리키지만 라코니케 지방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곳 에우로타스 강변에 메넬라우스의 궁전이 있었다. 테바이. 호메로스에서 테바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셋이다. 카드모스가 이스메노스 강변에 세운 보이오티아 지방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로 그 성체는 카드모스의 이름에서 따와 카드메이아라고 불린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이 도시에는 7 성문이 있다고 한다.
복수형과 단수형이 다 쓰인다. 나일 강변에 있던 상부 이집트의 옛 수도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디오스 폴리스 메갈레 제우스의 큰 도시라고 불렸는데 지금의 룩소르와 카르낙이다. 호메로스는 이 도시를 100개의 문이 있는 부유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다. 복수형만 쓰인다. 미시아 지방에 인접한 트로아스 지방에 플라코스 산 기슭에 있던 도시로 그곳에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의 아버지 에에티온의 궁전이 있었으나 아킬레우스에 의해 파괴된다. 헬라스와 헬레네스는 기원전 7세기경부터 고전 시대에 걸쳐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이름이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이 없어 그리스인들을 아카이오이족, 아르고스인들, 다나우스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호메로스에서는 헬라스와 헬레네스는 각각 펠레우스와 아킬레우스 부자가 통치하던 남테살리아의 한 지역과 그곳 주민들을 가리킨다. 헬라스라는 말은 아르고스라는 말과 결합하면 그리스 전체를 가리킨다. 크레테는 그리스의 남동쪽 소아시아의 서남쪽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의 가장 큰 섬으로 그 위치상 유럽과 이집트, 퀴프로스, 아시아를 잇는 징검돌 역할을 해왔다. 크레테에는 기원전 3000에서 1000년까지 미노스 문명이라 불리는 고도로 발달된 해양 문화가 꽃피었으며 호메로스에 따르면 100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반수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주요 도시는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고르티스, 리토스 등이다. 트로이아는 일리오스 또는 일리온이라고도 불리는데 소아시아의 북서쪽 헬레스폰토스 해협, 즉 지금의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남쪽으로 6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 목마 등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하이니 슐리의 발굴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트로이아에서 여러 층의 주거지 흔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빌라가 기원전 1250년경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었음이 확인되어 바로 이 시기에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깁토스는 여성 명사일 경우 아이깁토스 나라, 즉 지금의 이집트를, 남성 명사일 경우 아이깁토스 강, 즉 지금의 나일 강을 가리킨다. 스케리아.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섬을 떠나 귀향하다가 표류에 왔을 때 그를 환대한 뒤 쾌속선으로 고향에 실어준 파이아케스족에 살던 섬이다. 이타케 북쪽 에페이로스 앞바다에 있는 코르키라 섬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오기기의 섬. 오기기에는 요정 칼립소가 산다는 전설상의 섬이다. 아이아이의 섬. 전설상의 섬으로 호메로스는 멀리 북서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후일 로마인들은 이 섬을 이탈리아 라티움 지방의 키르케이이 고지로 보았다. 피토는 파르나소스산 남쪽 사면에 자리 잡고 있는 델포이의 옛 이름으로 호메로스에서는 델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아폴론의 신탁소와 피토 경기로 이름난 이곳이 피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아폴론이 그곳의 샘을 지키고 있던 피톤이라는 용을 죽이는데 유래했다고 한다. 호메로스에서는 피토의 신탁소 외에 그리스의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도도 내에 있는 제우스의 신탁소가 언급되고 있다. 파르나소스 산.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 바로 북쪽에 있는 봉우리가 많고 자락이 넓은 큰 산으로 그 동쪽에 포키스 지방에 여러 도시들이 있다.